네,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 구독자님들만 볼 수 있는 초특급 프리미엄 서비스 김진의 2, 3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저희 큰형 행주형님과 저희 작은형 재명이 형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주제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김어준 씨가 TBS의 뉴스공장에서 차기 대권 주자이자 또 민주당의 당대표 후보이자 전직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의원을 인터뷰한 이후에 한 발언 때문에 지금 온라인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이낙연 의원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그것과 무관하게 민주당 지지자든 지지자가 아니든지 간에 무관하게 논란이 되는 내용이라 제가 긴급히 다운을 한번 제 핸드폰으로 받아봤습니다. 요거 한번 어떤 점이 논란이었는지 발언 한번 들어보시고서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게 또 라방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아날로그한 감성으로 포커스 맞았나요? 네, 누를까요? 누를까요? 네, 들어보시죠. 지난번 오셨을 때 혹시 다 못한 이야기 있으십니까? AS 하실까? 없으면 끊고요. 네. 지나치게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오히려 너무 말을 많이 했다? 네. 예, 할 말이 그럼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끊고 다음에 세 번 한꺼번에 모시죠. 그러시죠. 감사합니다. 네. 할 말이 없으시니까 괜히 연결했네요.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두 분 형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그게 의도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개인적 태도의 문제인지. 의미심장한 말 꺼내셨어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흔히 우리가 반응 중에 첫 번째 반응은 시건방지다라든지 도가 지나치다, 예의가 없다, 이제 무례하다 이런 어떤 그 일상적 태도에 대한 평가로 얘기할 것인지, 의도적으로 어차피 저 프로그램 자체가 세 명의 어떤 말하자면 당 대표에 출마하시는 분들을 모시는 부분인데, 그렇죠. 가령 이제 세 사람에게 대하여 어떤 태도적 차이를 보이는지, 그러니까 박주민 후보에 대한 태도, 김부겸 후보에 대한 태도, 말하자면 지금 이낙연 후보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엇갈리는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고, 예. 특히나 이제 그 말하자면 그런 태도상의 차이가 있다고 했을 때는 이제 전체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어떤 의도가 있는지까지 논의해 볼 수 있다. 예. 일단 여기까지. 그렇죠. 일단 네, 여기까지. 네. 의미심장한 포인트를 여러 개 꺼내셨는데 사실은 이런 수도 있어요. 아니 뭐 김어준이 뭐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민주당의 총선 압승 이후에 이른바 민주당에서 당선된 초선 의원들이 모두 다 김어준 씨의 개인 유튜브 방송에 일제히 소집돼서 출연했던 장면, 즉 뭐랄까요, 이재명 선배? 모두 다는 아니었고요. 모두 다보다 한 20명 정도. 엄청나. 그러니까 일제히 한 번에 갔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20명 가까이를 한 번에 소집할 수 있는 여권에서 영향력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고, 지금 우리 형제님께서 잘 지적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이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사실은 이 하나만 봐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김부겸, 박주민 후보까지 어떻게 인터뷰하냐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를 볼 수 없지만, 사실 그날 방송을 봤을 때도 약간 제가 봐도 좀 질문이 너무 공격적으로 지나치다 느꼈던 게 뭐냐면, 지금 저희가 들었던 건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할 말 더 있느냐, 없으면 끊겠다. 그랬더니 뭐 제가 이미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마지막에 했던 게 할 말 없는데 괜히 연결했다. 뭐 이렇게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전 앞 질문이 뭐였냐면 계속 굉장히 의원들이 이낙연 후보를 어려워한다, 무서워한다 이 얘기를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이낙연 후보가 제가 6년 동안 국회를 비워서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랬더니 6년 동안 안 봤다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질문 또 합니다. 그래서 이낙연 후보도 약간 당황했는지 뭐 다른 얘기를 했는데 또 묻습니다. 계속. 원래 사람을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느냐. 계속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왜 곁을 주지 않느냐, 왜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무서워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어찌 보면 기분 나빠할 질문을 계속 물어본다. 그래서 사실 좀 마지막에 제가 느꼈을 때 이낙연 후보도 약간 마지막에는 할 말 없다, 내가 말을 많이 한 것 같다, 이것도 약간 본인도 약간 감정이 썩 좋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을 끝낸 게 아닌가 싶은데, 이미 마음 상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과연 이게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를 아무래도 방송에 이제 그 인터뷰한 이유 자체가 전당대회 출마 당권 후보고, 그래서 이제 당에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질문이 됐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좀 특정 개인의 성향, 개인의 어떤
특징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이 이루어졌고 이런 점에서 좀 다소 의도가 느껴졌다 이런 생각이 예. 들고 아까 다스베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 유튜브 방송에 대거 이제 후보들을 불러 모을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한 이제 영향을 보여줬죠. 그런 면도 있지만 또 하나 제가 짚고 싶었던 게 뭐냐면 4.15 총선을 앞두고 사실 비례정당 논란이 되게 뜨거웠죠. 예. 그때 김어준 씨의 방송에서 지금의 이제 비례는 없어졌지만 더불어 시민당만을 집중적으로 인터뷰를 합니다. 그렇죠. 사실 그건 저희가 통계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열린민주당 한 번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방송인으로서 어떤 그러니까 그 청취자들의 궁금증을 관련해서 인터뷰한다기보다는 전 개인적인 개인 의견입니다. 본인 자체가 이 정치권의 한 플레이어로서 뛰고 있다 이런 인상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었는데 깊숙이 개입을 해서. 그렇죠. 그런 것과 지금 이번까지가 무관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행주형님이 의미심장하게 두 가지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 포인트만 있었다면, 그러니까 김어준 씨의 방송 진행자로서의 어떤 도덕성과 자질 문제, 저희가 라방에서 굳이 다룰 필요가 없었겠죠. 보는 사람만 보면 되니까. 안 보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 문제. 재명형도 방금 말씀 주신 것도 두 번째와 관련된 문제. 그렇죠. 행주형님도 두 번째와 관련된 문제를 일단 발언을 킵해 놓으셨어요. 자, 김어준 씨가 그냥 방송 진행자가 아니다. 현 정권의 핵심 실세와 굉장히 맞닿아 있는 걸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난 총선 때는 일종의 설계자 내지는 플레이어로 활동을 했다라는 의심도 받고 있는데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만 굉장히 뭐랄까요, 불쾌하고 불필요한 제스처가 나왔다. 혹시 이낙연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현 집권 세력에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냐? 이런 지금 관측까지 이어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게 두 번째죠. 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간다면 뭐 우리가 오늘 금지어가 소설 쓴다. 이거 소설 쓴다. 금지인데 금지어죠.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네, 그렇죠.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전당대회에 이낙연 대표가 됐을 때 대선 후보를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대한 고민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낙연을 대선까지 끌고 가지 않고 주자를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네, 예, 핵심적으로. 이낙연 제거론이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제거한다는 뜻이 아니라 만약 후보가 지지율이 빠졌을 때 다른 후보로 대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느냐 드라이하게 본다라면 예. 여러 가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그럼요. 대세론으로 전당대회 당대표가 되셨고 그분은 분명히 처음부터 대통령 출마를 전제로 하신 예. 분이다. 근데 당 밖에 지금 이제 뭐 안팎으로 뭐 이재명 지사도 있고 말하자면 뭐 정총리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김경수도 있고 잠재적 후보 뭐 말하자면 뭐 김두관도 있을 수 있고 예. 뭐 송영길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현재 포인트는 그러면 아직까지 이낙연에 대한 친문의 입장이 없는데 서서히 그런 고민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친문의 지지를 예, 했을 때 친문들이 어떤 후보를 정했다라기보다는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이 이낙연 후보가 끝까지 우리 마음에 들 것인가를 예. 퀘스천 마크 하고 있다. 그렇군요. 예. 사실 뭐 행주형님도 더 잘하시고 재명형도 아시지만 이낙연 전 총리가 사실은 친문의 대표 주자는 아니죠. 그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주민 후보가 전당대회 출마했을 때 많은 언론들이 주목했던 게 어쨌든 박주민 후보가 친문성에 강한 후보죠. 그런데 이낙연 후보나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는 약간 친문하고는 거리가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친문이 방관을 하다가 결국 친문이 후보가 뛰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많은 언론들이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낙연 후보나 김부겸 후보는 친문들이 직접 미는 후보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물론 친문 아닌 분들 많아요. 뭐 이재명 지사도 있고. 예, 그렇죠. 물론 이낙연 후보 쪽 캠프에도 지금 친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김부겸 후보 쪽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과거 친노의 상징 이런 분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양쪽에 다 뭐 친문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본인들의 여태까지 정치적 행보 자체가 친문들과 함께 왔던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얘기하신 게 이제 김영주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대목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이 전당대회 자체가 단순히 당권 후보 당 대표를 뽑는 게 아니라 다음 대선까지를
보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친문들 고민이 많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김어준 씨의 방송까지 이렇게 본 걸로 이제 네. 되는데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예. 결과적으로는 야, 흥미롭네요. 김부겸, 이낙연 구도로 가지 않고 왜 박주민이 참여했느냐. 박주민이 왜 왜 거기서 거기 나와 갔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전체 당원들 구조 소항해서 박주민 후보는 상대적으로 약하고 물론 최고위원 투표 1등을 한 적도 했었지만요.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대표로서는 아직까지 쓰레기였다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왜 그런 기획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연결해서 볼 필요는 있겠다. 그것도 나름 기획이다. 그렇군요. 쉽게 말해서 이낙연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면 친문들 입장에서는 현 정부와 정통성이 닿아 있지 않은 후보라고 생각할 여지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것과 별개로 그러면 뭐 친문들이 다 정하냐? 그 적절하냐?라는 건 물론 뜨거운 논란이긴 합니다만 지금 돌아가는 현상이 그렇다라는 점은 그렇죠. 뭐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선배 지금 당대표 전당대회도 이낙연 후보에게 안 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속설에 누가 따르면 주는 건지 모르겠으나 예. 네, 주는 게 적절하냐 여부도 있죠. 그게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그러니까 뭐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낙연 후보의 대세론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이낙연 후보가 호남 출신이고 그리고 현 정부는 전 총리를 맡았었지만 사실 이제 친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 그런 게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어떻게 보면 이번 전당대회에 나온 이유 자체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본인이 어떤 정통성. 그렇지 당세를 다시 확보한다 그럴까요? 당의 주류로서 그런 본인의 입지를 다지려고 나온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친문들을 배격하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분명히 예. 본인도. 한편으로 또 친문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 이제 대선 후보가 사실은 굉장히 옛날에는 친문 후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였죠. 뭐 조국 전 장관부터 시작해서 유시민 이사장, 뭐 김경수 지사 굉장히 많은 후보들 군이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사실 마땅한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후년 대선까지를 보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누구를 대표로 세우는 게 우리한테 좋고 우리한테 좋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재집권까지 갈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고민들을 왜냐면 하겠죠. 친문이 어쨌든 민주당의 주류니까 현재는. 그렇죠. 예. 좀 작은 부분을 보면 이런 예. 겁니다. 이제 총리에 나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전당대회를 출마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를 하시면서 현재 친노 친문들이 하고자 하는 과감한 개혁 드라이브, 뭐 검찰 개혁도 좋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화끈하게 지지하는 발언을 별로 안 하십니다. 이낙연 후보가. 그러니까 친문 좀 보기에- 무리수를 두고 있다. 예. 이낙연 그게- 후보는 생각 다른 거 아니야 우리랑? 예, 젖장하냐? 그런 뭐 부분에 이런. 대해서 거의 반 공개적으로 그렇죠. 뭔가 말하자면 우리가 이낙연 후보의 현재 대응 인터뷰하는 거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는 시그널을 보냈다. 김어준 씨가 완전히 보낸 이제 거다. 뭐 이낙연 후보가 그렇죠. 버렸다 이렇게 보다는 경고다. 경고를 한번 줬다 괜히 이렇게 볼수 연결했다. 있는 거다. 예, 그렇게 해서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기에 따라서는 우리는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시그널도 예. 줄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여지를 하나 만들어 괜히 버렸다. 연결했다. 괜히 그리고 연결했다. 정말 당 대표가 되더라도 그냥 막 일방적으로 예. 김부겸한테 이기는 모습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시그널까지 포함돼서 갖고 있다고 봐야죠. 그게 김어준 씨에 이제 괜히 연결했다. 네. 물론 그냥 김어준 씨가 예의가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이 네. 사실은 제가 그냥 지금 이제 상상으로 상상적으로, 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예의가 만약 없을 수도 이제 있어요. 음모론적인 접근을 한다 보면 그렇죠. 그런 개연성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이낙연 총리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명확한 팩트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기보다는 그래서는 안 되죠. 아주 점잖은 톤으로만 인간해 왔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한테도 추격을 당하는 빌미가 되는 거거든요. 이재명 지사는 예. 화끈하고 빠르고 예. 명확한 자기 대안 이게 호불호가 있든지 말든지 그걸 있든지 말든지. 예, 그걸 말하자면 친노 친문들은 더 원한다. 그렇죠. 예, 그런 시그널인 거죠. 야, 이거 굉장히 좀 흥미로운 어떤 그냥 뭐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오늘은 그렇죠. 어떤 그 형태와 구도와 관련된 흥미로운 우리 추측과 상상 예. 또 그렇죠. 두 분 형님의 내공인데 반면에 지금 통합당 쪽에서 대선 주자는 어떻습니까? 뭐 부상되는 분이 있습니까? 현재? 참 엉뚱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예. 드는데 지금 글쎄요, 이제 이제 부상의 단어가 좀 달라지고 있죠. 예. 봐야 돼요. 근데 사실 지금 당했어. 통합당의 모든 관심은 사실 내년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죠. 대선보다 거기서 이기지 못하면 사실 대선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또 그 과정에서 누군가 못하는 거고 나와야 그래서 되고. 어쨌든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누구 어떻게 세우느냐 뭐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는 뭐 수식회 방식으로 뭐 이렇게 경선을 하겠다 뭐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후보군 자체가 거기서 만드는 거 특히나 서울시장 후보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그렇죠.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관심이 첫 번째인 것 같고 뭐 저도 얼마 전에 통합당 분을 만났는데 여러 명을 지금 놓고 막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오려고 그러면 통합당이 지금보단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지지율 면에서 안정적으로 뭔가를 끌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아, 가지 그 누군가는 있다. 여러 고민을 당연히 해야죠. 오. 그리고 사실 지금 발굴해도 내년 3월이기 때문에 내년 4월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죠. 그런 점에서 어쨌든 빨리 후보들을 한 명을 딱 채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 후보를 놓고 계속 그 후보들이 자신 경선장에서 경쟁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자신의 비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그 고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적절할 때 한번 취재하신 분 중에 지금 괜찮다 하는 분은 좀 공개도 한번 해주십시오. 예. 제가 적절할 들은 때. 분은 있는데 아직 근데 그분이 올지 안 올지 예. 모르니까. 궁금하다. 예. 누굴까? 그래서 하여튼 네. 그건 행정님? 나중에 왜냐면 지금은 예. 사실은 미래통합당은 좀 집단지성의 어떤 말하자면 방식을 좀 물론 후보는 한 사람을 키워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이게 수도권 공포감이 있어요. 아 그래요? 말하자면 정말 부산시장은 굳이 그렇죠. 논의를 안 하지만 부산은, 예. 지금 이런 공포가 뭐냐 하면 다시 붙여본들 지금 현재는 다 이길 것 같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모른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공포감이 오. 있는 거고 지금 1년짜리 선거에 누가 40억을 넣냐 이런 공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결국 모든 핵심은 대선 후보한테 가지 1년짜리 시장 후보한테 안 간다라고 제 하면 생각에 예. 서울만 따지면 서울만 통합당 이긴 게 18대 총선이면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도 서울에서 그렇죠. 졌어요. 어. 대선 때. 그러니까 서울만 따졌을 때 공포감이 있겠군요. 통합당이 이긴 건 거의 뭐 한 10년 가까이 그렇기 이긴 때문에 적이 없는 거죠. 전체 분위기는 우리가 다 먹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어가 착실 보면 수도 있다. 덜컥덜컥 거리는 예. 그런 어떤 울렁증을 예. 극복하는 것은 왜 내가 집단지성이냐 하면 정말 연구해서 이번 상황에서도 하나하나 치밀하게 상임위에 들어가서 핵심적인 대안 수도권의 예. 젊은이들이 표현할 만한 그런 대안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그냥 후보 하나 띄운다고 절대 그렇죠. 이게 되는 게 대선 전초전이 막 팽팽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사실 통합당은 새겨들어야 됩니다. 오늘 라방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느낌이 네. 지금까지 라방과는 좀 다르게 약간 여의도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면에 있는 얘기를 좀 깊숙하게 저희가 여의도 통신 느낌으로 한번 좀 다뤄봤는데 어떻습니까? 재밌습니까? 재밌으시다면 이런 컨셉의 또 콘텐츠도 두 분이 워낙 또 내공이 좋으니까 한번 자주자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유혹하지 마세요. 나가십니까 내년에? 자 오늘 두 분 형님과 함께 또 깊숙한 정확하면서 유익한 얘기 유쾌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본방 이후 라방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생각의 지혜랄까.